7세대가 오는데 처음이 안파견 한인신자로 했습니다. 안파견 한인신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인 천재는 천산에 살면서 수도를 해서 덕도하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을 기르시고 그리고 당신 자신이 건강하고 장수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동남동녀 800명에게 같이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바로 그분의 제자들이고 이분들에 의해서 추대되어서 천재가 되고 또 그분들이 바로 한국을 다스리는 요새 같으면 공무원이죠. 국인들이 되어가지고 백성들을 잘 지도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화 내용을 보면은 사인무병했다 그랬습니다. 사인무병했다. 사인무병했다 한 말인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끼리 싸우지 않고 또 나라들끼리 싸우지 않게 했다. 거기서는 나라라기보다는 더 부족이라든지 지금도 우리가 성씨가 있고 다 있듯이 5색 인종이 세계로 흩어지면서 끼리끼리 모입니다. 부족들이 모여 살고 좀 더 커지면은 부족이 되고 이렇게 해서 크다가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때도 이게 뭡니까? 계파라고 그럴까요? 이 갈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서로 저들끼리 싸우고 하니까 한인 천재가 그들의 싸움을 없게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족 간에 혹은 부족 간에 혹은 다른 이견을 있는 단체들 간에 싸움을 없게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계 장력했다 그랬습니다. 장력이 건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지런하게 했다. 그래서 사람마다 노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해서 살도록 했다. 그 뒤에 3번은 자무기한이라 스스로 굶거나 추위에 뜨는 일이 없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셋째로는 자무 추운데 스스로 굶거나 추위에 뜨는 일이 없도록 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친소무별해야겠다 그랬습니다. 친소무별해야겠다. 지금 우리 관계에 있어서도 좀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한테는 잘하고 자기하고 좀 거리가 멀다는 사람은 좀 멀리하고 요새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잘 보였다 못 보였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보다 또 뭐가 있습니까? 괘씸죄가 있다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한인 천재께서는 그런 친소무별 그런 것을 가리지 않냐고 그야말로 공정하게 모든 백성들을 대했다. 아마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무등이라 다섯 번째로 상하무등이라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랫사람과 윗사람 이렇게 모든 일에서 차등을 두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여기 보면 남녀 평등권이 나옵니다. 남녀 평권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남녀 뭐라고 그럽니까? 평등하잖아요. 남녀 평등하는데 사실 평등이란 말은 이게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남녀가 어째서 평등합니까? 구조적으로도 틀리고 하는 일도 틀리고 다 틀리는데 남녀 평등은 이거 사실 안 맞는 말이에요. 만민 평등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인 시대에 이제 물론 그 뒤에 분들이 기록을 했겠지만은 남녀 평권이라고 그랬어요. 권리가 남녀가 동일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능력이나 이런 면에서는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나 어른 국민학교 실력을 가진 사람과 고등학교, 대학을 실력한 사람과
평등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죠, 모든 일에. 그러나 권리적인 면에, 인간의 권리적인 면에서는 다 평권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평권을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노소분역이라고 그랬습니다. 노인과 젊은이가 일을 주는데 똑같은 일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게 맞는 일을 맡기고 어른은 어른에게 맞는 일을 맡겨가지고 노는 사람이 없어 다 같이 열심히 일하고, 또 분배할 때도 공산주의의 문제점이 그거 아닙니까? 똑같이 분배한다. 10개가 필요한 사람과 5개가 필요한 사람인데 똑같이 10개씩 줘버리면은, 혹은 5개씩 줘버리면은, 그거는 평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 사람에게 맞도록 모든 것을 주었다. 그래서 안팩은 한인천적에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나라가 우리가 지금 오늘 표현하는 지상의 어떤 낙원이라 할까요? 그런 세계를 이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훈을 가지고 백성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 오훈이 첫째는 성신분리라 그랬습니다. 정성성자, 성신, 성신분리했습니다. 정성과 믿음으로 거짓이 없을 것, 거짓 있자죠. 정성과 믿음으로 거짓이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이런 신조로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건불태라, 모든 분들을 공경하고 경건불태라, 공경하고 건면해서 게으르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에 좀 더 뒷받침되는 이야기 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효순불이라고 그랬습니다. 효순불위라. 효도하고 순종함으로써 어른들에게 어김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염의 불음이라. 청렴과 의리를 지키고, 그리고 음란하지 않았다. 음란하지 않았다. 음란하지 않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겸화불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화목해서, 겸손하고 화목해서 서로 다투게 하지 아니했다. 이런 정신적인 배경을 가지고 온 백성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인 천재의 덕도한 수준이 얼마나 높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지금까지 하느님에 대한 걸 잘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하느님을 잘 모르고 인간이 만든 하느님, 인간이 만든 하느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혹은 모든 종교에서 믿는 그 신은 본래 하느님이 아닌 인간들이 만든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우상이 된 겁니다. 우상이라니까 사람들이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만이 우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날 종교인들이 믿는 신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 있어요. 왜? 본래의 하느님이 아닌 인간이 만든 그 하늘을 섬기니까 우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모든 인류가 본래의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된다. 석가가 하느님을 이야기하고 공자가 이야기하고 예수가 다 이야기했는데, 오늘날 인류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 그 설명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석가의 손가락, 예수의 손가락, 공자의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차원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때가 지금 오늘 우리 이 시대고, 또 앞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다. 그걸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인 시대, 1세대 한파견 한인 천재 시대에는 상당히 그 나라가 부유하고 잘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63,182년 동안 계속했다 했으니까 오랜 세월 동안 땅도 넓고 인구는 적고 하니까 또 지도자가 그렇게 득도한 차원에서 백성을 지도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정말 건강한 안파견 한인 천재 시대는 부터 살기가 좋았는데 제가 이걸 쭉 보니까 동서 이말리 남북 오말리로 했는데 요 세계 전체가 다 그랬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도 우리가요 여기서 서안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가도 20몇 시간 걸려요. 비행기 타고 가도 3시간 10분가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의 교통수단이 발달 안 됐는데 여기가 다 서로 내통은 있었겠지만은 잘 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들은 제가 볼 때에 한국 전체가 아닌 요 구다천국 여기를 중심 삼고 한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영향이 미치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그것은 상당히 미약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세대에 내려옵니다. 2세대는 혁서 한인 천재입니다. 혁서 한인 천재 시대로 내려오는데 혁서 한인 천재는 역시 1세대의 안파견 한인 천재께서 가르친 내용을 그대로 전수하면서 좀 다른 내용들만 대개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자연의 순한 이치를 잘 깨달아가지고 자연의 이치를 사람들에게 깨쳐가지고 그대로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질병을 얻게 했다. 이게 좀 특수한 상황이었던 거 봅니다. 그 다음에 서로 원한이 없도록 하였다. 인간이 살다 보니까 당시도 원한도 있고 다 맺혔는데 그런 원한이 없게 했다. 그리고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줬다. 그 말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 하는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세계를 이루어줬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 어려운 자 이런 사람들을 도와서 서로 잘 살게, 그래서 자연의 이치를 따라서 인간들이 살 수 있도록 했다. 앞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은 여전히 반복되면서 조금 더 부족한 걸 또 세밀하게 이렇게 가르쳐 오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63,182년 동안에 이루어진 일을 어떻게 한 세대는 이렇게 하고 다음 세대는 이렇게 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두리뭉실하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것은 빼고 나머지만 기록을 해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대가 혁서 한인이고 3대가 고시리 한인 천재입니다. 고시리 한인 천재. 이때는 조금 나라 체계가 잡혀졌는지 모르지만 이때부터 정부 조직 체계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사. 오사에 여기에 우가가 나옵니다. 우가. 소우자입니다. 우가. 그 다음에 마가. 구가. 저가. 양가. 이렇게 오가로 정부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을 지도하는데 여기는 말맞자, 마가. 이 가짜는 가짜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오사는 우가를 통해 가지고 백성들의 농사일을 돕는 걸 가르치고 그걸 관장, 지금 같은 농림부지요. 요 마가는 백성들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법령을 제정했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농사일을 먹고 사는 문제를 지도했고, 그 다음에 구가는 개구자죠. 이 구가는 법령을 따라서 백성들이 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해가지고 주로 형벌을 재판하고 하는 형벌을 다스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가는 이게 대지를 말하는데, 저가는 백성들의 건강, 즉 병을 다스렸다고 그랬습니다. 뭐 지금 같으면 복지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양가는 양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벌써 뭡니까? 소도 있었고 말도 있었고 돼지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뭐요? 다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양가에서는 인간의 선과 악을 교육했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종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가르쳐서 백성들로 하여금 잘 살도록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세대에 내려오면은 주우양 한인 천재가 나옵니다. 주우양 한인 천재 시대에 와서는 오사를 다스리고 또 오가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데 그 책임자들을 이때 이 책임자들을 백성들이 추천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금 선거제도를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마 사람 수도 많지 않고 하니까 어떤 방법을 했는지 모르지만 추천에 의해서 선발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오훈을 더 널리 펴었고 그리고 공적인 사안, 백성들에게 관계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화백제도를 썼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라시대에도 화백제도를 썼다고 하는데 요 화백제도하고 민주화하고는 전혀 달라요. 보니까 화백은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안이 생겨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뭐요? 이해를 못하면은 그 사건을 집행을 안 하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고 맞아요, 옳소, 그렇게 합시다 해야 이게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게 화백이었어요. 다수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은 전부 다가 뭐요? 이해가 되어지고 옳다고 해서 비로소 일을 시작되는 그게 화백이었어요. 그런 제도를 주양 때부터는 행해졌다. 그 다음에 5세대의 한웅이 누구냐면은 석재임 한인입니다. 석재임 한인 천재는 전통을 개성해가지고 전에 천재들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잘 개성했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6번째로 구얼리 한인 천재가 계셨는데 구얼리 한인 천재는 이때에 백성들이 공부를 많이 하신지 모르지만은 성인이 많이 나오고 문화와 문명이 극히 발달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천경신고, 천부경, 3일신고가 이때부터 구전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천부경의 내용을 보면은 한인 때부터 한인 천재로부터 전수되었다고 하는데 그 한인 천재가 어느 한인 천재냐면은 구얼리 한인 천재 때부터 천경신고가 구전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상당히 7만 년 역사 가운데 후반부에 와서 비로소 이 천경신고가 구체화되어 가지고 전수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상당히 문명이 발달되고 성인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뭡니까? 역이 그때에 발달되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역입니다. 한역. 우리가 주역만 알고 있는데 주역 이전에는 복희역, 그 전에는 한역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감방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는 이제 한웅께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 나옵니다만은 태백산으로 온 이후에 이 복희 시대에 와서 여기 더 확실히 발전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구원리 때 와가지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문명과 문화가 발달되어지고 성인이 많이 나타나고 또 여기 발달되어지고 천경신고가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7세대입니다. 7세대가 지윌이 한인천재입니다. 자, 이렇게 약 6만 년의 세월이 흘러오다 보니까 거의 한 세대가 6만 3천으로 보면은 거의 한 세대가 10,000년 가까웁니다. 한 9,000년 이렇게 되는데 3,000년씩 보더라도요. 3,000년만 보더라도 3, 6, 18, 3, 7, 21, 약 2만 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은 세계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지금도 이민 갈라 그러고 박이 터지고 하는데 옛날에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오라면 옵니까, 안 옵니까? 우리가 못 사는데 오라고 해도 안 와요. 근데 우리나라가 좀 잘 산다 하니까 미립자가 많이 와야 하나요? 옵니다. 지금 100만 가까운 외국인들이 와 있어요. 또 우리도 한때는요, 열심히 지금도 미국 가고, 그 다음에 일본은요, 일본 밀항에 들어가서 돈 벌러 들어가고. 이 한국도, 한국 쪽에 이 구다천국이 이 한국에서 살기 좋으니까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일로 모이는 거예요. 자꾸 모이다 보니까 이 구다천국이 인구가 많아집니다. 인구가 많아지고 땅은 한정한데 사람이 자꾸 모이다 보니까 점점 처음에는 아주 부유해서 살기가 좋았다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산업이 피폐해지고 인구는 많아지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렵게 되어서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그 말이에요. 그때에 이 지윌이 한인 천재가 오가에 있는 국인들을 지금 같으면 공무원이죠. 국인들이라고 해서 국인들을 모아놓고 자 어떻게 해야 우리 이 구다천국이 살아갈 것이냐 백성들은 어려워지고 산업은 자꾸 피폐해지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때 대답이 뭐냐 분국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거야. 백성들을 소외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야. 그래서 분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윌이 한인 천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그 오가의 백성들이 그 태백과 사미와 금악 이 세 군데를 추천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한인 천재가 세 곳을 추천받는데 그 중에 태백이 가히 홍익인간 할 만하다 그랬어요. 태백이 가히 뭐요? 홍익인간만 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최초로 말하시고 기록된 분이 누구냐? 누굽니까? 지윌이 한인 천재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전부 다 당군이 한 줄 알고 왔어요. 근데 그 이전 역사를 잘 모르니까 전부 다 당군에다가 한웅의 이야기도 당군에다가 한인의 이야기도 당군에다가 다 결부시켜 놨습니다. 근데 우리 역사를 다시 보니까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하신 분이 지윌이 한인 천재예요. 살기가 어려우니까 분국을 해가지고 백성들이 잘 살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태백을 택해서 보시고 가히 홍익인간 할 만하다. 그래서 세 곳 중에서 태백을 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구를 책임자로 세워서 누구를 보낼 거냐고 말입니다. 여기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로 가라 그러면 가겠어 안 가겠어요? 안 갑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근대 미국의 개척사를 보더라도 미국을 찾아간 사람들이
유럽 대륙에서 잘 사는 고위 관직들이 배 타고 모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렵고 힘들고 또 아니면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그 신대륙을 찾아가서 돈 벌겠다고 그래 가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분국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책임자로 세우고 누구를 보낼 거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위리 한인 천재가 오가에 있는 국인들에게 자 그러면 누구를 보내면 좋겠느냐 하니까 그때 오가에 있는 국인들이 한결같이 서자부의 한웅을 추대합니다. 그때 한웅이 이름이 나와요. 지금 삼국유사에는 서자 한웅 글이 나옵니다. 서자 집으로 다 빼버렸어요. 서자 한웅 하니까 우리 2조 500년 동안에 반상제도가 있어가지고 또 첩의 자식 이게 다 서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념으로 서자를 봐버렸어요. 그렇게 해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서자지면 우리가 서무부 그러지 않습니까? 서무부 서무본다 그러고 그런데 이때는 서자지부로 표현을 했어. 그래서 서자지부에 한웅이 있는데 평소에 이분이 나라를 염려하고 백성을 염려해가지고 새로운 곳에 가서 나라를 세워야 될 것을 꿈을 꾸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지도를 하고 보살펴주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존경받는 대인이라고 그랬어요. 대인 한웅이 있습니다 하고 한웅을 추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위리 한인 천재가 한웅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군이 그럽니다. 군이 수고스럽지만은 이 일을 좀 맡아다고 그럽니다. 명령조로 가거라 아니에요. 군이 수고스럽지만은 이 일을 좀 맡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웅이 평소에 그렇잖아도 그런 뜻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잘 대하고 대인 소리를 듣던 분이니까 한인 천재가 불러서 이야기하는데 그 말 마다하겠어요? 서자지부는 지금에 말하면 행정부나 총리실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한웅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한웅께서 이 일을 맡는데 이게 쉽습니까? 그 말이요. 이제 분국을 해서 여기 지금 이제 태백이 정해졌으니까 태백으로 가야 되겠는데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모읍니다. 사람을. 우리 어린애들 놀 때에 나하고 놀 사람 여기 모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한웅을 대표자로 딱 세우면서 한웅을 따라서 새로운 개척지로 갈 사람이 누구냐고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모으는데 갑자기 모아졌을까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사람을 모으는데 그래 기록에 보면은 어느 날 한인 천재가 한웅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자 이제 인과 물과 업이 갖추어졌으니 그럽니다. 인과 물과 업이 갖추어졌으니 이제 군이 수고스럽지만은 출발해라 이 말이에요. 가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줬느냐? 천부인 3개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삼국유사 이야기대로 한인 하느님이 서자 한웅을 땅에 내려다 보낼 때에 3,000무리와 더불어서 천부인 3개를 줬다 하니까 이게 신물인 줄 알았어. 신물인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천부인 3개를 아주 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인과 물과 업이 갖추어졌으니 군이 수고스럽지만은 가거라고 말이에요. 가는데 그냥 가라 하면 되겠어요? 뭘 줘야 돼요? 지위리 한인 천재의 고난을 뭐요? 사실은 한인 천재가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대신 세웠으니까 그에게 그러니까 이는 옥새입니다. 옥새. 그 표시를 준 게 한인 천재의 고난을 대표 요새 같은 아병거사 마표처럼 요거는 옥새와 같은 겁니다.
옥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뒤에 기록에 보면은